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밤 9시 6분입니다. 제가 이 아이디, 카톡 아이디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제가 2년 전이었죠. 그때, 그죠? 한 2년, 벌써 2년이 됐네요. 그때 제가 이 카톡 아이디를 공개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유튜브 초기였었으니까 의욕적이었죠. 제가 종목을 이 아이디를 이렇게 친구 추가하셔서 폰 번호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종목을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때 공개적으로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디를 찾지 못해서 그 예전 영상을 제가 쭉 훑어보다가 2년 전이지만 좀 감회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뭐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있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뭐 하루 종일 아침 눈 뜨고부터 잘 때까지 뭐 물론 부동산 일을 뭐 본업은 해야 되지만 부동산 중개 일을 그래도 그 외에 나머지는 온통 주식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을요. 어,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맞췄던 것 같아요. 틀린 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또 제 직업이 바뀌다 보니까 여건이 잘 안 돼서 유튜브도 그때처럼 매일 올리지도 못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감회가 새로워서 네, 제가 이 VX135045 제 카톡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성함하고 폰번호 남겨주시면 당장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알려드리진 않지만 제가 언제 또 여유가 될 때 그분들한테 톡을 드려서 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제가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요 최근에는 2년 전에 저한테 카톡 그 번호 남겨주신 분 지금도 카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한 6, 7분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번호는 나머지 분들은 또 없어져 가지고 가끔씩 이제 종목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어떤 한 분을 제가 정해서 제가 매매를 사고 팔 때마다 뭐 하루에 샀다가 그날 바로 팔 때도 있고요. 또 샀다가 한 2, 3일 가지고 갈 때도 있고 한 2주일 정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약 2주일간 그분 한 사람을 제가 매매하는 방식 제가 매매하고 있는 실전에서 매매하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 그분한테 계속 연락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처음에는 한국가스공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다가 그분한테 조금 제가 저는 3% 손절하고 나왔지만 좀 손실을 끼쳐드렸다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만회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가스공사 3% 손절하고 바로 제가 매매했던 종목을 똑같이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언젠가는 또 그분들께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간에 한 분 또 정하셔가지고 같이 제가 매매하는 실전 그대로 똑같이 한번 같이 할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일단 혹시 그럴 생각이 있으신 분은 혹시라도 지금 당장 제가 종목을 드린 건 아니지만 남겨주시면 다음에라도 제가 꼭 한번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더존비존이라는 종목이 정말 웃긴 게요. 제가 여러분께 전에 삼성전기 13만 2,350원 정도 오면 좀 바닥이 놓을 것 같습니다라고 종목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중간중간. 근데 삼성전기 여러분 차트 보시면 요 최근에 불과 일주일 전이었는가요? 한 15만 3천 원 딱 찍고 바로 급등이 들어왔죠. 급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10% 가까이 올랐죠, 그죠? 네.
그 이후로 다시 조금 눌려졌지만 15만 3천원까지 왔다가 2,350원이 3천원이면 거의 6천 얼마죠,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께 저 더존 비전 혹시 기억하시죠? 더존 비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더존 비전도 한 8만 원 전후까지는 와야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9만 원 찍고 10만 원을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안 오나요? 이러고 말았는데 제가 어제 그제 저녁에 물론 더존 비전이 제 관심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존 비전이 8만 원까지 이틀인가 3일 만에 한 방에 내려왔더라고요. 한번 같이 차트 한번 보시죠. 일단 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더존 비전이 결국은 8만 원 내려왔다고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더존 비전요. 이 바로 어제가 이 금요일이죠. 마지막 날. 이 목요일 날 보니까 제가 저녁에 봤거든요. 8만 300원까지 내려왔어요. 불과 3일 만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만 이날 제가 이것을 보고서요. 제가 그 다음날 더존 비전에 오후장에 매수를 좀 했습니다. 더존 비전을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8만원 제가 예상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이 일봉에 파던 급락도 있지만요. 지금은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 밑에서 잡으면요. 또 괜찮습니다. 짭짤합니다.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이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죠. 또 그런 종목들 또 바닥까지 잡고 단기 반등 묶어 놓으면 됩니다. 지금은 바탕에 종목 매매하기 애매하니까요. 도전비 지원은 파동을 한번 보시죠. 일단 가격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결국에는 왔습니다. 우연찮게도요. 120분 봉 한번 보시죠. 30분 봉이 좀 더 깔끔하나요? 한번 볼까요? 30분 봉 요거보다는 60분 봉 한번 봅시다. 네, 60분 봉 한번 볼게요. 두점 120분 봉 죄송합니다. 150분 봉 120분 봉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제가. 네. 120분 봉 보시면요. 차트를 좀 열어볼게요. 오파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분봉상요. 오파가 나온 게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요 저점을 깨는 순간이죠. 그죠? 하나. 자, 여기 하나 내려오면서 양봉 떴죠. 1, 2. 그 다음에 이게 작은 거 나왔죠. 3. 그 다음에 양봉 4. 그 다음에 음봉 쭈루룩 5까지 나왔죠. 이때가 쭈루룩 5까지 나왔을 때 저점이 83,300원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저점 두점이면 비주얼 8만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봤더라고요. 그래서 파동을 확인을 하고 최소한 단기 반등은 먹을 수 있겠다. 최소한.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진입을 눌림목대 요때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해서 지금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은 일단 5일선이 미처 따라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5일선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내려올 때까지는 맞이하는 정도까지 단기 반등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하나 양봉 나왔죠. 둘 음봉 셋. 이 음봉보다 낮은 지점이 여기 음봉이죠. 다섯.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일봉상으로 일단 기본적인 오파는 좀 나왔다라고 봐야죠. 보여졌고요. 분봉상으로 120분 봉상으로도 어느 정도 오파가 나와서 최소한 단기 반등은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일봉상 보조지표가 완전히 침체권에 들어와 버려 순식간에 들어왔죠. 물론 120분 봉도 당연히 침체권에 들어왔겠죠. 단기라도 먹을 수 있겠는 자리가 왔다 해서 가감하게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제가 매도를 하고 아침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 종목은요. 들고 있다가 뭘 살까 고민하다가 도전 비전을 계속 하루 종일 째려보고 있다가 적당한 지점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분께 위즈윅 스튜디오 저 매도했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분도 매도를 하셨고 도전 비전 장 마감 동시효과에 저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매수를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그분도 눈치껏 또 장 마감 동시효과에 따라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두점 비전은 결국은 제가 8만원 왔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이 종목은 기간이 외국인이 팔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뉴스를 보니까요 회사 측에서
이 순이익을 잘못 공개를 실수로 직원의 실수로 담당자의 실수로 원래 순이익보다도 훨씬 적게 순이익을 발표를 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 영업이익이 3분기에 단기 순이익이 공개는 16억 2,500만 원을 공시를 했는데 이 실수였답니다. 108억 9,500만 원을 16억 2,500만 원을 공개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막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어쩌나 저쩌나 어쨌든 8만 원까지 와서 저는 샀습니다. 네. 자, 시간에 왜 급등이 들어왔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8만 원 일단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그 사람들의 단순한 실수일까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요. 어떻게 우연찮게도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오파를 만들면서 하락 지점이 나왔고요. 일봉상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120분 봉상으로도 오파가 만들어진 지점에서 다시 번복 공시가 나왔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워낙 이런 주식이나 이런 쪽에 워낙 뭐 요즘 여러분 저 문자 많이 오죠. 뭐 주식 투자 무슨 뭐 리딩 합니다. 뭐 다 금융 사기꾼들이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요즘은 너무 극성입니다. 금융 사기꾼들이. 네, 조심하시고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은 우선 뭐 시장상 잠깐 보고요. 네. 지수가 제가 지난번 직전 영상에서 여러분께 만약에 30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직전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고점은 3050에서 70, 80 정도까지 보자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저점을 조금씩 올려서 3000포인트를 이탈하는 순간 바로 비중 조절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난번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3000포인트를 이탈을 했더라고요. 금요일날. 네, 제가 금요일 너무 바빠서 보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봤는데 일단 일봉 전에 지난번 영상 이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파 상승요, 2파 조정, 그다음에 3파 상승, 작은 조잡하지만 어쨌든 이 1파보다 높아진 양봉 났죠. 종가성으로. 그다음 4파 조정이고 현재는 5파 상승 중에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5파 상승 중이지만 현재 양봉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올라갔다가 빠질지는 모를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5파 상승은 일단은 종가상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파동상 이 코스피는 5파가 완료가 됐고요. 이 지점에 이 보조 지표들이 지금 고점 라인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가 임박하다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지수도 거의 3050까지 왔는데 이때 고점이 얼마죠? 이때 고점이 코스피가 3051포인트까지 나왔고 그죠? 그리고 보조 지표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또 하나는요. 이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시죠.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정확하게 일봉상 5파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1, 2, 3, 4, 5 정확하게 5파가 나왔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맞는 자리가 정상에 맞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음봉을 SK 하이닉스도 맞아야 될 자리였습니다. 코스피도 코스피는 그 전에부터 조금 맞아야 될 아까 5파 봤죠, 그죠? 네. 일단 파동이 하나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5파를 한 방 맞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당장 다시 깨러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돌아서는 요 20일선 있죠. 여기까지는 한번 밀려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기준으로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닉스는 요 직전 저점을 바로 깨고 내려갈 자리는 현재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파동을 만들고 내려왔기 때문에 1파 상승 지점이 얼마죠? 98,400원이죠. 종가가. 요 정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1, 2, 3, 4, 5파가 나왔을 때 강한 종목은 요 2파 상승 여기서 멈추고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1파 상승 지점에서 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다시 하락 요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상승 나올 때는 1파 상승 집에서 멈추면서 N장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좀 덜 하더라고요. 이 패턴도 유행을 많이 타니까.
자, 맞아야 될 자리를 지금 맞은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종합지수도 마찬가지로 맞아야 될 자리에 일단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요. 근데 종합지수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어, 지금 3일 연속 연봉이 떨어졌거든요. 그 3,000포인트를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선 당장 3,000포인트 깨게 되면 잠깐만요. 이게 이격이 이평선이 들어눕게 돼 다시 밑으로 하향이 됩니다. 어, 그동안 잘 모아서 이평선이 밀집을 시켜놨다가요. 자, 밀집 에너지를 모은다는 느낌이었죠. 밀집을 시켜놨다가 여기서 이 밑으로 깨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이 자리를 내일 당장 3영업일 내내 내일 당장 이걸 올리지 못하면 이평선이 다시 5일선부터 꺾여 내려오니까 다시 탄력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0포인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요 저점 자리를 일단 깼죠. 지난번 우리 2,830까지 갔잖아요. 그죠? 근데 분봉을 한번 보시면요. 30분봉 한번 볼까요? 파동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30분봉 상으로는 이제 반등 구간, 보조 지표도 마찬가지죠. 반등 구간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60일선 한번 60일봉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고요. 여기도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120분 봉상으로도 보면 네, 역시 침체권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그죠? 그래서 120분 봉상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반등 구간이 들었다. 오파가 단기적으로 완료가 됐다. 분봉상으로는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은 저는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일봉상으로는 연속 3일 연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반등 주고 또 밀리고 이렇게 나올지 다시 하락 파동을 다시 오파를 만들지 그냥 3일 연속 빠지고 바로 반등 주면서 다시 돌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분봉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반등 들어옵니다. 월요일 세게 들어오면 화요일 날 좀 행보할 수 있지만 월요일 좀 약하게 정도 들어오면 화요일까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금 보유하신 분 있으시다면 다시 네, 분봉은 괜찮으니까 월요일 날 한번 다시 저점 공략하시면 또 단기로 지금은 짧게 치셔야 됩니다. 길게 치실 자리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익률 5% 길면은 10% 정도만 보시고 짧게 치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현금 주고 계시다 또 내려오면 또 잡으시면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지금은 치지 않으시면 그렇게 치셔야만이 돈을 짭짤하게 만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고 네. 일단 단기 분봉상으로는 다음 주 초에 단기 반등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050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3000이 지금 기울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3000을 뚫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00을 다시 올리게 되면 처음 예상대로 다시 박스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3000을 뚫게 되면 3000을 돌파하게 되면 요 자리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61선 기울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옅어지면서 더 눕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한번 우리가 위로 도전해 볼 만한 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안 됩니다. 왜냐면 60일선 기울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60일선을 돌파하려고 가지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일단 3천을 다시 올려놔야 됩니다. 네. 주봉으로는 여전히 위에 주봉상으로도요. 이게 버티기만 하면 이 그동안 꺾였던 이동 평균선들이 다시 옆으로 들어눕게 되거든요. 5일선, 10일선, 20일, 60일 이렇게 쭉 들어눕게 되면은 그때는 만약에 때가 어떤 호재가 작용이 돼서 주가를 띄우게 되면 물론 뭐 이평선이 밀집이 돼서 바로 머리 위에 이고 있지만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기울어지는 상태에서 뚫는 거하고요. 옆으로 들어눕는 상태에서 띄우는 거 뚫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덜 소진되기 때문에 지금은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이평선이 좀 들어눕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해서 다시 한번 밑으로 끼어버리게 되면 다시 이 평선이 들어눕다가 다시 우하향하게 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정말 어렵죠. 근데 11월 달 초에는 이렇게 한번 눌림목이 들어오겠지만요. 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뭐 2,900을 깨는 눌림목이 올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2,900을 깨는 눌림목은 올 것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많이 빠져봤자 2,900 초반까지 다시 한번 되밀릴 거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2,900을 만약에 깬다는 얘기는 다시 환율이 1,200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1,200원을 다시 돌파한다는 얘기인데 잠깐 보시죠. 2,900을 깬다는 얘기는 다시 환율이 1,200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21선의 환율이 이미 꺾였죠. 살짝 꺾였죠. 11선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요. 근데 아쉬운 것은 코스피가 이 58을 만들고 나서 다시 3천선을 3천선이 중요한 건 아닌데 심리적인 지지선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되면 다시 5일선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지루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3050 오면 던져주고 다시 3000m 오면 사고 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일은 저는 반등 들어오니까요. 내일하고 모레 주초에는 반등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때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3000원 넘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반등은 예상이 되니까 그 상황 보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2,900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깨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요. 자, 오늘은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는 뭐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차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라서 여러분께 차마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뭐 여러분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든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는 여러분께서 지난번 조정 받을 때도 메타버스 관련주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댓글로도요. 또 영상으로도 메타버스 관련주는 관심 가지시라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는 지금도 저는 관심 가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만 제가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는 일단 하이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하이버가 이제 큰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입니다. 하이버요. 자, 역시 이 종목들은요. 파동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냥 밀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특히 금융투자에서 밀고 있는 게 금융투자에서 메타버스 ETF라는 상품을 지금 만들어서 4개 증권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금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자금을 물론 받았으니까 주식을 사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가가 올라야만이 또 새로운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선순환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 계속 주가를 띄울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선순환이 돌면서 계속 우리가 이 정도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눌리면 올라가고 저는 아직도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요. 일단 12월 말까지 제가 지금 기준을 일단 잡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다음 주 월요일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건데 11월, 12월 2달 정도 기간을 본다면요. 우선 하이버는 제가 지금 사실 하이버는 매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이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동향 같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메타버스 관련주이지만 좀 약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우량주는 하이버가 가장 11월 초인가 중순에 BTS 콘서트가 있죠.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크래프톤 게임주도 마찬가지 메타버스 관련주에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아프리카 TV가 금요일날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뒤늦게 지금 후발주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동서 하나 둘셋 조금 눌러지면 한 번 더 쭉 갈 수 있겠죠. 그죠? 한 번 더 파동이 남았겠죠. 자, 외국인은 팔지만 기관들은 그 ETF 자금을 계속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핏 봐도 하나 둘셋 짝꿍댕이 만들고 돌렸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지고 다시 한 번 더 갈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 자리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위메이드는 끝없이 올라갑니다. 정말 그죠? 이 종목도 보십시오.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계속 우상향입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된 가장 대장주입니다. 최대장주입니다. 이 종목이.
자, 이메이드 차트 보시죠. 이런 차트가 위험해 보이더라도요. 사실 실제로 위험하지 않는 게 이런 종목이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은요.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옆으로 행보하면서 무너질 때 무너질 때 행보한 다음에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그 다음에 꺾입니다. 바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요. 이런 눌목 자리 잘 공략하시면 네,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장이에요. 네. 그 다음에 J 콘텐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뭐 포러비스, NC소프트 이런 거 좀 약하죠. YG 엔터 잘 아시죠? 이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차트가 좋습니다. 역시 하나, 둘, 셋 올라가거나 하죠. 네. 또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한 번 더 파동이 남았습니다. 이 고점 돌파하는 파동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요. SM, JYP 역시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 일부러 제일 뒤에 빼놨나요? 그건 아니겠죠. 네.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요. 여러분께 잠깐 지나가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잠깐만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를 저는 약 3주간 지난주 금요일 끝났으니까 3주간 매매를 했고요. 제가 19,800원에 이날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요. 왜 이날 제가 매수했는지는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직전 고점 라인을 일봉상 요 고점 라인이 2만원이거든요. 그 2만원을 돌파하기 직전이라서 2만원만 돌파하면 급등이 나오게 돼서 바로 19,800 앞날에 그 후반부에 매수를 했는데 운이 좋아서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을 하면 눌러줄 때 매도하고 다시 사서 다시 올리고 계속 매매를 단기 매매를 병행하고 지금 있습니다. 어제 다시 팔았습니다. 그제 저점에 사서 어제 다시 팔았는데요. 그거를 팔고 제가 더 좋은 비전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요. 저랑 같이 제가 같이 2주일간 같이 리딩했다는 분, 그분도 저랑 똑같이 2주일간 같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자, 덱스트하고 위직 스튜디오가요, 자이언트 스텝 이 세 종목이 현재는 중소기업 중에서는 대장주입니다. 아까 대형주 중에서는 엔터 3사요. SM, JYP, YG 엔터가 3사하고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 하고 그다음에 하이브까지 이 빅5 큰 종목 5개 빼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덱스트, 뮤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이 세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중소형주에서는 덱스터가 현재로서는 좀 더 탄력이 좀 낮더라고요. 덱스터가. 근데 어쨌든 보시면 계속 기관들 ETF 물량 때문에 계속 물량이 사고 있고요. 증권사에서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사타 파타를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샀던 물량 아직 다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당장 샀던 물량 요것밖에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기준점을 삼아야 돼. 이 세 종목 중에서 기준을 삼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그 친구들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자, 파동을 계산한다면 굳이 파동을 계산한다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봐도 되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자리요. 하나, 둘, 조금 하나치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자, 이렇게 하면 5파 이미 끝난 종목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보셨어도 이 파동이 너무 조잡하게 작죠. 그러면 요 자리를 한번 메꿔주는 쌍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봉이요. 또는 이 고점을 살짝 넘기는 고점이 한번 살짝 나오고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세가요. 저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일자별 주가를 보시면요. 뭐 6만원, 7만원 쭉쭉쭉쭉쭉 10만 이 10만원이라는 단위와 9만원이라는 단위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리수가 하나 더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10만원을 뚫으려 그러면 진짜 3번, 4번, 5번 때려야만이 돌파되는 자리, 안착되는 자리인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한 방에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대밀릴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10만원 한번 깨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깼죠. 99,000원. 그럼 이 자리가 저점이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요 자리까지 한번 내려와야 된다. 9만 한 5천원 정도 전후 9만 6천원이 될 수도 있고 9만 5천원이 될 수 있고 9만 4천원 정도 될 수 있는데 대충 9만 5천원 정도 전후가 되면 그때는 자이언트 스텝 한번 매수해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그러다면 이 보조 지표들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특히 이거 스토캐스틱 533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침체권까지요. 조금만 더 눌려주면 그러면 다시 한번 돌릴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다라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번에 목표 지점 어디다? 저는 지난번에 12만원을 장중 고점을 찍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 지점은 13만원 정도까지를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12만원을 살짝 돌파하는 13만원까지를 이번 목표치로 보고 있는데 기간은 대략 12월까지 11월, 12월 두 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봤자 사실은 지금 가격에서 30%입니다. 99,000원 몇십만 원이니까 그죠? 네. 30% 정도 먹을 수는 있지 않나. 두 달 정도 기다려 가지고 메타버스 관련된 단기적으로 저는 이미 7분 능선 정도 넘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렇다면 자, 위즈빅 스튜디오라는 종목 제가 계속 매매를 했던 이 종목도 저는 단기 목표가를 35,000원에서 36,000원, 35,000원 전후로 보고 있거든요. 이 친구도 이 가격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보시면 네, 35,5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이 친구가 2만원 출발할 때 최종 목표가를 제가 미리 정해놨었습니다. 이 파동을 계산하면서요. 그래서 그 35,000원 예상을 했었는데 27,250에서 곱하기 3, 0.3을 하니까 35,500 나오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제가 13만원까지 갈 수 있게 체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똑같이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강한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덱스트라는 종목도 지금 가격에서 한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이번 달 12월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5만원이라고 위주익도 말씀드렸지만 뭐 33만원이나 34만원 정도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제가 시험자라니까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자이언트 스텝도 12만원 정도는 살짝 넘기는 모양이 뭐 12만 2천이 될지 12만 모르지만 일단 13만까지 일단 파동은 계산은 그렇게 나온다. 파동이 일정하진 않으니까요. 그 차이는 여러분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는 제가 보기에 약 3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상승 룸이 거의 7분 능선까지 또는 6분 능선, 7분 능선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휘날레 시세가 한 번 더 파동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큰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차라리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지금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이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차피 상승률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저는 이 계산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현재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마침 도전 비전이 갑자기 8만원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들어갔었는데 도전 비전은 지금 수급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 공시를 그렇게 내니까는 믿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뭐 제가 보기엔 짜고 치는 고수도 같습니다.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름 하면 안 되니까요. 도전 비전은요. 다음 주 월요일날 혹시라도 진입하실 분들 시간에 매진 급등을 했거든요. 정정고 시간 나오면서 요 이상 올라가기 힘듭니다. 88,000원 정도 이상은 넘어가기 당장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좀 많이 떠서 시작이 되면 먹을 게 별로 없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딱 보이시죠? 이 자리 딱 걸치는 자리입니다. 그죠? 자, 이미 이 친구는 N자형으로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에 단기 들어갔다가 다시 또 되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좀 행보하다가 그 다음에 돌리더라도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월봉을 보니까요. 제가 한 번도 매매를 최근에 이 종목을 안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월봉을 보니까 조금 불안한 구석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지금 여기 하나 고점 보이시고 여기 하나 고점 있어 쌍봉도 보이고 이렇게 그죠? 일단 이런 모양이 하나 보였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한번 느끼고 머리 만들고 다시 어깨 만들면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요 어깨 그 다음에 요 어깨 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여기는 머리 두 개.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근에 이 종목 그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3천원짜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죠? 13만 6천원까지 갔으니까 하지만 단기 반등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다라서 들어간 거고요. 저는 내일 일단은 자를 생각입니다. 월요일 날 저는요. 네. 크게 보지 않을 거고 다시 요거 자르고 메타버스 조정 조금 들어올 때 다시 모아갈 생각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는 제가 이 중소형주 요 세 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메타버스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걸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7분 응수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이 친구들 한번 좀 크게 좀 조정 받겠지만 이번에 이 고점이 좀 뭐 길게 보면요. 저는 또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4, 5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번에 저 우리 뭐 LNF도 여러분께 25만 원 정도가 최대 고점입니다. 25만 원까지니까 대략 그 전에 23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5만 원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25만 원가 오지 않고 23만 2,500원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에서 근데 고점 찍고 바로 꺾여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최고점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서 매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3만 5, 6천이라도 3만 3천 원, 4천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네. 어, 메타버스 관련주는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는요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하나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바로 네,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이번에는 비덴트가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죠, 그죠? 이 친구들도 다시 한번 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비덴트가요. 네. 이거는 외국인들이 비트코인은 외국인이 강력하게 이제 몰이를 하고 있던데 이 비덴트가 급등을 냈고요. 후발주자인 위지트도 지금 10%까지 올랐습니다. 그나마도 메타버스보다는 이 애들이 좀 더 차트가 제가 보기엔 좀 더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애들이 좀 더 나아 보였거든 차트상으로는요. 네. 지금 메타버스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저기 온통 메타버스 얘기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고점의 징후가 서서히 보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를 가지고 요즘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현재 차트로도 보면 덜 올랐어요. 메타버스 관련주는 심하게 좀 이 보세요, 그죠? 훨씬 낮거든요. 제가 특히 가장 최선두에 있는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우리기술 투자도 제가 매매를 최근에 한 적이 잠깐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어디 갔죠? 네. 일단 우리기술 투자가 먼저 여기 있네요. 네. 우리기술 투자도 9% 올라버렸네. 놓쳐버렸네요. 자, 차트가 훨씬 낫습니다. 얘들이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좀 벌어져 가네, 그죠? 자,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주도주는 메타버스와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당분간은요. 당분간 이런 종목도 눌림목 구간에서 몰빵하지 마시고요. 주식이란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많이 일단 올랐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고 주식이 가격이 비싼 것만큼 악재는 없는 겁니다. 그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께서 부담 없는 선에서 한번 매매에 가담해 보시는 것도 마지막 단기적인 마지막 휘날레 구간의 매매도 한번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들은 좀 그렇지만 이 대형주들은 하이브 같은 대형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한번 꺾이더라도요. 다음에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은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